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이틀간 경선 후보 등록을 받는데요. 후보 등록에 앞서 경선 룰을 놓고 공방이 거센 것 같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는 최재형 캠프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민주당 후보냐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유승민 캠프 대변인 맡고 있죠. 김웅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웅입니다. 예, 유 전 의원님 지지율이 경선 버스 출발 전에 상승세를 좀 타는 것 같습니다. 캠프 분위기가 고조됐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9월 하순부터 지지율 변화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예. 제 예상보다는 좀 더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무엇보다 지금 유승민 후보에 대한 기사 페이지 뷰하고 기사에 머무르는 시간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앞으로 한 달쯤 뒤에는 상당히 큰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교해서 홍준표 의원도 상당히 많이 올랐던데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어쨌든 경쟁자니까 홍준표 의원도 비슷하게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뭐 실망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홍준표 후보로 몰리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근데 많은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대선이라고 하면 한 번 대선을 치러봤던 재수생들이 예. 강세를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예. 하는데 그 전망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뭐 토론회도 유 전 의원은 강점이 있으니까 캠프에서는 그걸 또 기대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10월쯤 되면 뭐 의미 있는 변화가 반드시 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최재형 캠프에서 역선택 방지 룰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서 민주당 후보 아니냐, 왜 역선택 방지를 반대하느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예, 뭐 그런 이야기까지 했죠. 뭐 일본인한테 국가대표 선수를 뽑아달라고 하면 뭐 손흥민이 뽑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민주당을 지지하고 국민의당을 지지하고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다 일본인이겠습니까? 예. 그분들도 다 소중한 국민이고요. 그분들을 우리 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사실은 저는 정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자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되지 않으면 다른 당의 후보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 비율이 무려 15.8%나 나왔습니다. 예. 그 말은 7명 중에 1명이 당을 바꿔서 투표를 하겠다라고 이미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층을 버리고 대선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완전 패착이고 스스로 우리를 고립시키겠다고 하는 고립조항입니다. 그 역선택이라는 것은 사실 그 용어 자체가 틀려요. 그 뭐냐면 경쟁 용어로서 정보가 비대칭인 시장에서 품질이 낮은 상품을 선택하는 그런 오류를 말하는 것이지 예. 뭐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당에 오히려 더 경쟁력이 없는 사람을 선택한다 이런 용어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뭐 누가 그런 이야기했죠. 윤석열 캠프에 계신 분이 여론조사에 여자만 알아도 역선택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적도 있죠. 예. 아니 뭐 저도 그 역선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과연 우려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네. 그 최재형 캠프에서 역선택 방지를 요구하는 걸 어느 정도 이해가는 측면이 또 없지 않아 있어요. 다만 유승민 캠프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일단은 본선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이죠. 본선 그러니까, 경쟁력을 하려면 오히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부터 사실은 우리 당이 정권 교체를 하자라는 게 50%가 넘어가지만 우리 당에 대한 지지율은 아직까지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중도에 있는 분들을 끌고 오는 게 정말 중요한 싸움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내가 참여해서 뽑았던 사람, 그 사람이 후보인 사람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더 애정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좀 양당 간의 이런 치열한 진영 싸움보다는 중도가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대선판으로 끌고 가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이 SNS를 통해서 윤 전 총장과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의 회동이 있었다. 그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확인된 이야기입니까? 예전에 제가 윤석열 캠프에서 비대위원을 운운을 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그게 전혀 뭐 사실 무근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얼마 전에 김재현 최고위원이 방송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윤석열 캠프에서 초기에 들어왔던 멤버들이 비대위원회를 언급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실제로 그 말이 사실이고 윤석열 캠프에서 비대위원회 이야기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한 게
그 해명이 거짓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힌 적이 있었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는 사실 지금 너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사실 지금 예를 들어 볼게요. 시험 출제위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전에 수험생 중에 한 명만 딱 만났어요. 예. 그리고 그 수험생을 콕 집어서 지지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 출제위원은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예전에 서병수 경준위원장에 대해서는 동생 서범수 의원이 대표 비서실장이다. 그 이유만 가지고도 공정하지 않다라고 예.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윤석열 후보도 미리 만났고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도 표명을 했죠. 그뿐만 아니라 선관위원장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특정 선관위원장을 사퇴시켰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경준이가 그렇게 어렵사리 만들어놨던 결론을 다 뒤집겠다고 지금 예.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윤석열 총장은 그 선관위 결정은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공정한 경선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캠프와는 뭐 아직 논의가 된 건 아닙니다만은 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 정도로 공정성에 이미 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으면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저는 용퇴하시는 게 맞다고 아하. 봅니다. 예. 그 임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근데 임명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한 게 예. 만들어진 선관위원 쫓아내고 그리고 어허. 경준이 룰을 뒤집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전에 특정 후보와 만났었다라는 게 이미 밝혀졌지 않습니까? 예. 서병수 경준위원장한테 들이댔던 잣대를 들이대면은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불공정한 거죠. 예. 뭐 김홍원 개인 의견이라고 피력하셨습니다만 예. 만일 선관위에서 역선택 방지를 도입한다고 하면 캠프 차원에서도 또 나설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면? 저는 그거는 이미 벌써 경선의 공정성은 이미 깨진 거라고 봅니다. 예. 그 경준이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그때 합의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나서서 힘으로 밀어붙여서 바꾸겠다고 한다고 하면 예. 누가 우리 당에 대해서 저기 민주적인 정당으로 믿어주겠습니까? 예. 그거는 대선 승리하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정말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제 모든 걸 걸고 싸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젠가요? 그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놨는데 유승민 의원은 그 구체적인 정책들은 언제쯤 내놓으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사실은 거의 다 지금 발표는 다 돼 있고요. 예. 그게 이제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조금 있어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그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민간 100만 호,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그리고 LTV를 첫 대출 받은 경우에는 80%까지 완화하는 거,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보유세를 1%로 이렇게 완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유승민 전 의원이 경제통이니까 국민들은 정책에서 그걸 좀 기대할 텐데요. 네. 준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예. 자, 다른 얘기 좀 여쭤보죠. 윤희숙 의원과 김웅 의원님께서 좀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상황 어떻게 보겠어요? 참 윤희숙 의원은 조금 속된 말로 요즘 노빠꾸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딱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퇴 심경의 변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윤희숙 의원이 자기 사퇴로 인해서 보좌진들이 실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이 와중에도 다른 의원들에게 혹시 자리가 비면, 보좌진 자리 비면 자기 보좌진들을 좀 우선적으로 채용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사퇴 의사는 여전히 강경한 것 같고요. 여당에서는 매우 곤혹스럽겠죠. 사실상 윤희숙 의원이 만약에 이 부동산 문제로 사퇴를 한다면 그 문제되고 있는 12분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있는 12분 같은 경우에는 사퇴를 하더라도 한 10번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사실은 전수조사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데, 원래는 LH 부동산 투기 사건은 그 개발 예정지 내부 정보를 유출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여야 간의 합의로 특검을 한다고 그때 합의를 다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특검 이야기는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래서 저는 윤희숙 의원이 지금 기왕 이렇게 결단을 내렸으니까 민주당은 당연히 지금 예전에 약속한 특검을 다시
받아들여서 그래서 진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그 투기꾼들 때려잡아야 됩니다. 예. 근데 윤희숙 의원 본인은 여러 가지 문제로 억울하다라고 기자회견 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건 사실이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예. 이 여론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판단하세요? 일단 저는 그 민주당에서 예전에 문제됐었던 그분들의 그 투기 수법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함께 아마 비교를 해보면은 예. 윤희숙 의원이 했다는 것, 그 부친이 했다는 것과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의 그 투기 수법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알박기, 쪼개기 투자부터 시작해서 맹지 투자까지 정말 현란한 그런 부동산 투기 수법을 이용을 했거든요. 예. 그것들을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낱낱이 까발리는 저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희숙 의원에 대한 뭐 그 결기를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내가 조용했더니 후보가 떴느냐 이러면서 앞으로 계속 찬물을 끼얹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대선 승리를 위해 아마 당에 좀 긴장감을 불어넣고 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국민의힘 쪽으로 집중시키자 뭐 이런 의미에서 한 말을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딱 정확히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됐든 간에 경선 과정에서는 후보와 당 내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예. 그래야 기사가 나오는 것이고 국민들이 한 번이라도 더 봐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준석 대표가 적절한 타이밍 때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한참 떨어졌을 때 그때 비판적으로 나오면서 그 지지율이 유지가 됐었는데 예. 이준석 대표가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적절한 순간에 다시 한 번 더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그 후보하고 당대표가 세게 붙으면 또 당 지지율이 출렁거리지 않을까요? 그런 우려도 있어요. 당 지지율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거는 여론조사 자체에서 변화는 없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예. 오히려 기사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죠. 아하. 당이나 선거를 위해서도 이 대표가 그렇게 하는 게 도움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저는 뭐 이 대표가 뭐 사신성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었습니다.